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는 수출. 하지만 글로벌 경제 불황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대한민국이 수출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트라 권평호 사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해외 진출을 꿈꾸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총사령탑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코트라 권평호 사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출 지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 코트라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국말로 하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네. 그럽니다. 1962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57년도 넘었네요. 공공기관인데요. 이 코트라가 하는 기능은 수출하고 투자를 포함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또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하거나 네.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한국에 복귀하도록 소위 말하면 유턴을 지원하는 기능이 두 번째고요. 네.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는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84개국의 129개 무역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300명 정도를 거느린 상당히 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20년 수출 대국으로입니다. 이 사장님, 그런데 안타깝게 작년에 10년 만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주춤했어요.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마다 예측치가 조금씩은 다른데 네. 저희들의 경우에는 금년에 작년보다는 3% 남짓 증가한 네. 5,500억에서 5,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역별로 네. 보면은 일본의 일본, 경우에는 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위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 반면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2%에서 6%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뭐 기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은 물론이고 2차 전지나 또 화장품과 같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경우에가 2020년에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에도 나왔지만 수출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새로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새로운 점이고요. 시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이나 인권과 같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소비 행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물품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비 패턴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네. 또 하나는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분야, 새로운 품목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 유망 품목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새로움에 우리 기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얼마나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2020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관건이 된다고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확 달라진 코트라 서비스입니다. 이 코트라가 굉장히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 올해 맞아서 또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일본의 라쿠텐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에 우리의 중소 중견 기업체들이 많이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440개 기업체에 입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00개 정도까지 입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원이네요. 예. 네. 그리고 소비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산업용 자재까지에도
B2C가 아닌 B2B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구매 방식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런 산업용 자재의 B2B 방식도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코트라의 경우도 이 소재 부품 장비를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수출 코디네이터와 빅데이터 활용 수출 지원 서비스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인가요? 이건 이제 저희 코트라 직원들을 한 산업당 2명 내지 3명씩 한 팀을 구성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관 기업이나 유관 기관들하고 산업별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출이 유망한 주요 한 15개 산업을 묶어서 특성에 맞추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게 소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산업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우리 내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지난 57년 동안 쌓아왔던 정말로 막대한 무역 투자 정보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2월까지 무역 투자 빅데이터 시스템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우리 기업체들한테는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 사업에 또 들어갑니다.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1단계 사업에 개선할 과제 여기 플러스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2단계 사업까지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기업체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 더 좋은 가성비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곁들여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 기업을 지원한 대책도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이미 앞서 있는 외국 기업체들의 국내에서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포털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외국 기업체들하고 국내 스타트업체들을 갖다 연결을 해서 외국 기업체들이 국내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작년에 300개 기업 중에서 네. 한 7개 기업 정도의 9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체들의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 번째 패키지가 될 텐데 얼마 전에 1월 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CES 박람회가 있었었고 이런 국제적인 관련 전시에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참가를 해서 관련된 기술의 트렌드를 포착을 하고 또 잠재적인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매치메이킹을 시켜주는 것이 또 한 가지 기능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국내에도 수많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체들을 글로벌 기업체들이 지금 숱하게 많은 그런 개방의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방의 혁신 프로그램에 우리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직접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그 역할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욱더 금년에는 그와 같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코트라 100%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 활용법은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피트니스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몇 달 전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한 후에 두바이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수출 제안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출 경험이 전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저희 코트라에는 해외 진출 상담센터라고 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다. 네. 소위 저희들의 콜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국번 없이 1600-7119 이게 코트라 대표 전화고 저희들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 해외 진출 상담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수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갈 때에 필요한 무역 실무 교육뿐만 아니고 또 잘못하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재반 절차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와 같은 서비스를 1차적으로 받으시고 처음으로 수출하는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규 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퇴직 무역 인력으로 구성이 된 수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을 해주고 1년에 저희들이 4,000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해서 네. 1,500개 내지 2,000개 기업의 실제적인 수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그와 같은 사연을 가지신 그 기업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국내 기업이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과감하게 네. 이렇게 노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코트라 활용법이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코트라에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네. 국내 취업이 어려워서 해외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트라에서 해외 취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취업 카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외국 기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 네. 것인지, 그다음에 취업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외국 기업하고 인사 담당자하고 면접 요령도 거기에 다 띄워놨고요. 과거에 해외 취업에 성공했던 선배들의 무수한 사례도 거기에 띄워놨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취업 카페를 통해서 충분히 기본적인 실력을 쌓으신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나눠서 하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우리 무역관에서 수시로 핀포인트 상담회를 외국에서 많이 개최를 합니다. 여기는 2013년부터 K-무브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저희들이 186명의 취업을 성공을 시켰는데 2019년에는 958명의 취업을 와. 성공을 시켰으니까 1,000명가량이 6년 동안 네. 5배를 저희들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카페와 코트라의 문을 과감하게 노크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수출 바우처 활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 김유진 아나운서.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매장을 보유 중인데요. 최근에 몽골에서 입점 제의를 받았지만 몽골 시장성을 가늠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저도 코트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을 위해서 2017년부터 우리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수출 바우처라는 제도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데 현지 전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일단은 시장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현지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필요한 법률적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려면 굉장히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지는데 정부에서 50% 정도의 비용을 맥시멈 1억까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뜻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수출 바우처 제도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으로 더 거듭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접근 방법을 이제는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서 좀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위인인 진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체적인 경제 발전 전략이 있고 네. 그 전략에 입각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니즈와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진출 전략을 만들어서 간다면 그 나라 시장에서의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 코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우리 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과감히 그런 기업체들이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들의 문을 노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코트라는 코트라대로 또 다른 공공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가 따로들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강점 기관을 활용을 해서 서로 뭐라 그럴까 협업을 해서 지원하면은 훨씬 더 큰 시너지를 우리 기업체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분위기가 더욱더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110번째 시간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 금연을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연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담배를 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연 상담은 물론 니코틴 측정, 금연 보조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간 체계적인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금연을 다짐하신 분들이라면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캠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려 7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문 치료형과 일반 지원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전문 치료형 캠프는 4박 5일간 진행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이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의 참가 비용을 내지만 수료 후에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6개월간 사후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혼자 금연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원형 금연 캠프가 있습니다. 5명 이상 단체가 신청할 수가 있고 1박 2일로 전문 치료형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전액 무료라는 장점이 있고요. 전문 치료형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거나 혹시 청소년 같은 경우엔 네. 기관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5인 이상의 청소년, 대학생,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전국 17개의 지역 금연센터에서 언제든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과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은행에 갔다가 금연 성공 적금이라는 걸 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성공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에 가입한 다음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금을 넣고 금연을 성공한 다음에 보건소나 금연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금연 성공 확인서 이것을 떼어서 제출하기만 하면 3%나 되는 특별 금리를 제공하니까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에게 잘 맞는 방법 택하셔서 혹시 금연을 목표로 두고 계시다면 올해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현실화되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58건이 시장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산업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이슈 플러스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 의료기기 헬스케어 업체 기령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다 대 택시의 갈등을 보면서 갈등이 심각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의 등장으로 신규 사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기존 업계와 갈등 때문에 뭐 작게는 뭐 1, 2년 또 뭐 7, 8년까지 이렇게 네.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신산업이
대한민국에 꽃피우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규제에 묶여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차관님, 실제 이 규제 때문에 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지 예. 현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규제나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주 이렇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도 비즈니스를 출시하려고 해도 기존 업계나 이해관계자들 반발 또 기존 제도의 틀 때문에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사실 이제 샌드박스라는 게 영어잖아요. 그렇죠. 샌드 뭐 아시는 것처럼 모래 박스, 모래 상자인데 이 샌드박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 놀이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놨잖아요. 아. 왜 그래요? 여기서 막 뛰어놀다가 무릎을 부딪혀도 안 다쳐요. 그렇습니다. 계속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라는 것도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는 그런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비즈니스를 모델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좀 마음껏 제한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하면은 기업들이 기존과 다른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기존 제도에 막혀 있더라도 이 샌드박스 범위 안에서는 좀 편하게 네. 마음껏 이렇게 해보면서 비즈니스를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네. 도입하게 된 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길 대표님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기업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미 4년 전에 개발을 했었었고요. 현재는 이제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형 심전도 기계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기술 개발을 완료한 지는 이제 4년 전이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개발을 완료했을 때에는 이제 외국에도 저희와 비슷한 레퍼런스 같은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는 동안 이제 외국에도 이제 저희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업체들이 비슷한 류의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업체는 나스닥에 상장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대표적인 업체는 그러한 제품을 출시해서 시민들이나 이제 기존의 병증을 가진 환자분들의 호응을 크게 얻기도 해서 이전에 이제 기룡준 박사가 얘기했던 그 기술이 네. 제대로 가는 게 맞았구나라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뒤에서 뒤늦게 깨닫고 지금에서 이제 많은 지원과 네. 이런 이제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길 대표님께서 심전도 장치를 원격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는 장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이나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4년 동안 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유 숙박업체 관련해서도 이 업체는 서비스 준비는 됐는데 8년 동안이나 출시를 못한 거예요. 와. 기존 법제도 때문에. 이러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네. 다 준비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네. 깜짝 놀랐는데요. 네. 100개 유니콘 기업 중에 네. 57개 기업은 네. 한국에서 불법이다. 예. 이거 정말 안타까운 네, 현실이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우리 차관님, 예. 이 규제 샌드박스를 딱 내놓고 나서 예.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얘기 예.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예. 반응이 좋았나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작년 1월 17일 날 첫 시행을 했습니다. 네. 첫날에 19건이 신청이 와, 되었습니다. 갈증이 됐고. 있었네요. 예, 네. 아주 많은 갈증이 이제 몰려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가계정통부의 경우에 1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2건이 처리가 돼서 85%를 처리를 했고 네, 굉장히 많이 예, 하네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sandbox.or.kr인데 네. 이 sandbox.or.kr에 하루에 1000건 이상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네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보면 한 40만 건 정도가 접속이 돼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제 샌드박스가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네, 이미 네.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두 나라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먼저 도입한 데는 영국입니다. 2016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주로 이제 금융 분야, 핀테크 분야에 도입을 해서
기존과 다른 어떤 기술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영국에 도입이 됐고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을 비롯해서 스마트 시티나 뭐 데이터 이런 쪽에 샌드박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샌드박스는 일단 금융이나 이런 제한된 범위가 아니고 모든 산업 분야의 신기술 신서비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가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ICT 융합 샌드박스, 그다음에 산업부의 산업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중기부의 지역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서 네. 모든 분야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샌드박스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우리는 작년에 해보니까 한 3개월 내에 빨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예. 실제 수혜자인 1호 수혜자라면서요, 네, 우리 길 대표님께서는 당시 그 업계 반응이 어땠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 기쁨이 있었나요? 네, 제 주변에도 규제나 이제 막혀 있는 이제 법령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이제 홍보를 계속 했었었고요. 이제 네. 과기정통부나 국가 자체에서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되었던 터에 저희도 이제 시행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었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다방면으로 저희와 같은 서비스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예, 가능한지를 이제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제 1호 기업으로 승인을 해주셔서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규제 샌드박스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적용 분야도 굉장히 예. 많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도 설계하는 데 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어떤 분야에 새로운 길이 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작년에 저희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시건을 처리했는 대표적으로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공유 주방, 공유주방 새로운 요새 인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택시 동성 서비스, 네. 그다음에 모바일 전자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바일 전자고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방세나 부가세 이런 데 이제 알려주려면 국세청이나 서울시 이런 데서 우편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뭐 1인 가구도 많이 있고 또 다 바빠서 우편함을 잘 못 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데 모바일로 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문자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톡 같은 SNS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 동성 서비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10월부터 시작됐나요? 그런데 이게 택시를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은 전체 요금의 반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도 예, 절감되고. 그리고 택시 잡기도 힘든데 처음부터 이렇게 동성을 출발점부터. 하겠다는 출발점부터 동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석연 일체를 본 사람들이 타면은 사실은 비용은 반으로 절감되고 또 택시 잡기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예, 네. 그런 것이 막혀있던 게 이제 작년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풀리게 된 겁니다.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예, 예.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쉽습니다 한마디로. 쉬운가요? 예,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저희들 뭐 나이파라고 그러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sandbox.or.kr입니다. 네.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검색만 하면 규제 되는데 샌드박스 딱 치면은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화로도 신청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044-931-1000번으로 전화하면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상세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오시면은 또 1대1 상담, 대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 국민들이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규제 혁파 어떻게 하나입니다. 이 차관님, 예. 이런 규제 혁파가 많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에 기간이 설정이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먼저 우리 길 대표님, 기업 입장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네, 저희 같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회임 기간이 매우 긴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연구나 검증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이제 드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짧게는 6년에서 7년 가까이 매출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고 네. 길게는 10년 가까이도 이제 인증이나 보험 수가 받는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4년이라는 2+2 그게 짧다고 이제 저희는 뭐 생각도 들지만은 그 안에 선제적으로 규제가 해소가 되거나 네. 법령이 빨리 이제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 분야가 혁신적으로 빨리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좋은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이 2+2에서 4년입니다. 네. 4년이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준비해서 4년 지나서 못하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작년에 생각했던 게 임시허가 유효 기간을 4년에서 만약에 법이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이 고쳐지는 데까지는 계속 유예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법 유연하게 개정을, 집행을 하셔야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한다는 게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반가운 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 네. 두 네. 분야 사업자들의 갈등이 네. 있을 때 네. 이거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 문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존 산업의 질서를 정리해 놓고 또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은 기존 산업에 정리해 놨던 것, 기존 질서랑 충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 저 생각으로는 거침없이 양 당사자가 간에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만나서 저쪽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은 어떤 건지 이걸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 내가 만족하는 건 대로는 안 되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 그게 샌드박스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그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